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돌격대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때문에 이 기사지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 가지고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랑 정의용 몇 사람이 이렇게 기소가 돼 가지고 뭐 직권남용 등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어떤 위법 행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기소가 돼 가지고 오늘 드디어 1심 공판이 나왔는데 기소 뭐죠? 선고유예. 정말 어이가 없는 이 뉴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인신 공양 사건 2월 19일 어제죠. 이제 오늘이 2월 20일 지금 새벽 12시거든요. 이 녹음 시점이 사법부 선고 유예 결정 역겨운 살인마들아. 이 장면은 진짜로 전 국민을 들끓게 했던 그야말로 그런 사건이죠. 저는 문재인 강점기 5년 이 한순간 한순간이 끔찍했는데 정말 탈도 많고 사건도 많고 죄도 많고 범죄도 많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가 책 한 권 사이즈가 나올 정도로 죄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건 2019년 11월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11월 초에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폐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역적죄라고 봐요. 인신공양 말 그대로 청년 당시 22살 23살 탈북 어민을 북한에 넘긴 이 사건이 문재인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사건이다. 가장 천인공노하고 이가 갈리고 피가 들끓어 오르는 그런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왜 오늘 이 2년 만에 기소 1심 선고와 기소 2년 만인데 왜 선고 유예가 나온 것이 왜 빡치는 일인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이 사건은 이게 11월 7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2019년 11월 7일이 이 어민들 22살, 23살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죠. 그 어린 청년들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강제 인신공양이 되면서 북한 강제 송환된 사건이 일어난 날이거든요. 2019년 11월 7일. 원래 이게 극비리에 진행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아예 일어났는지도 몰랐는데 이 왼쪽의 사진이 뭐냐면 뉴스원 기자가 당시 저기 국회 예산 결산위원회 하여튼 거기 저기 그 모임에 거기 갔다가 위원회 모임에 갔다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여기 출석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카메라를 찍다가 우연히 이 지금 이렇게 뉴스원 기사에 나오는 저기처럼 이 문자를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이때가 이미 오전 10시쯤이라고 지금 휴대폰이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이날 오후에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제 북송하는 그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발표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극비리에 묻어가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뉴스원 기자가 우연히 촬영한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 휴대폰에 이 장교 JSA 장교가 이 보고 우리 송환 준비가 됐다 이 문자를 보낸 것이 카메라에 우연히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죠. 이것만 아니었잖아요. 이 장면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세상에 아예 안 알려져가 묻혀질 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개요가 간단히 뭐냐면 그 김책항에서 북한 선언 뭐 19명이 출항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지 끝나 덮어버린 사건인데 여차저차해서 10월 31일에 그 두 사람이 타고 내렸거든요. 그 목선에 그 남아있다가 다시 올라가요. 우리 해군이 쫓아내니까 겁먹어서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내려옵니다. NLL을 넘어서 동해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해로 다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일날 입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납포가 돼요. 이렇게 납포가 돼가지고 우리 저기 군의 해군에 납포가 돼가지고 이제 입항이 된 거죠. 동해로 입항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그때가 2일이고요. 타임라인 잘 보시면 7일 들어온 지 딱 5일 만에 강제 북송한 아주 이게 진짜 열이 받는 사건인 거죠. 용서가 안 되는 분노가 들끓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입항한 지 기순 의사를 밝힌 지 단 5일 만에 강제 북송이 돼서 판문점이 떠넘겨져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긴박하게 일어났다. 근데 그 당시 또 상황이 뭐냐면
그 1월 25, 26 2019년 11월 말이잖아요. 11월 25, 26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9년 11월 2일에서 5일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 아세안 저기 서밋 한 아세안 협의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김정은 돼지 새끼를 문재양이가 여기 이 행사에 데려오려고 자 기사 캡처 화면입니다. 이 얘네를 우리가 탈북 어민들을 보내겠다라고 통보한 그날 이 행사 자리에 돼지 새끼를 초청을 해요. 결국 응하진 않았어요. 응하지 않아갖고 지금 결국 안 오는 걸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이 탈북 어민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북한군한테 듣고 알아가지고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돌아오면 돌려보내야지.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행사에 김정은 돼지 새끼를 초대한다고 한 그 서한에 이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초청을 보낸 서한에 통보를 한 거죠. 우리 탈북 어민 보내겠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되짚어 보면 당시 문재양 정부 살인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연쇄살인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손도끼 뭐 연쇄 이런 걸로 밈으로 회자되는 이 연쇄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목선에서 김책항에서 출발할 때는 뭐 19명이었는데 뭐 한 명은 다시 가서 잡히고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왜냐하면 법치적으로 증명된 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좌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당시 정부 관계자들하고 좌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이 조그만 목선에서 야밤에 두 명씩 불러내서 손도끼로 다 찍어 죽인,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시체를 바다에 동해에 유기한 그런 엽기적 살인을 한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궤변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의문을 던지죠. 이 심각한 혐의에 대해 합법적 소명이 있었는가? 일단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좀 먼저 볼게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탈북 어민들의 범행 자백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군이 북한 측으로부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제보받은 군사 첩보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면서 얘네들의 살인마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이 지금도 이 사람들은 16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된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일단 그 군사 첩보 얘기 먼저. 그들이 받았다는 군사 첩보의 빈약한 논리와 정보 자체의 오염 가능성 노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은 탈북자들을 오랫동안 뭐 살인만의 아동 성폭행범이네 마약 사범이네 뭐 연쇄살인만의 강간범이네 이런 식으로 탈북자들한테 전부 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두 명이 말했다는 두 명이 뭐 16명을 연쇄살인해가지고 살인 용의자다. 살인 용의자가 남한으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얘네가 오면은 북한에 넘겨라라는 그런 첩보를 당시 입수했다고 이제 당시 군 관계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궤변인지를 다시 짚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식으로 다 무슨 태영호 태영호 전 의원한테도 뭐라 했습니까? 뭐 아동 성폭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간 말종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여대생 살인범 날조 사건.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을 하지 2009년 이런 주장을 했대요. 탈북자가 한국에서 대학생을 살인 도망갔다. 근데 사실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북한이 완전 날조된 얘기였다. 한국 내 그 어떤 자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다음에 자체를 감췄다고 하는데 전혀 있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 취급받는다 이런 여론을 북한 내 주민들한테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가짜 프레임 날조고요. 2013년 강도살인범 탈북자 조작 사건. 자, 이건 또 북한 주장이 뭐냐면 탈북자가 중국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지에 형사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도주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강도살인 사건 자체가 북한에 있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없었다. 중국 공안 및 한국 교찰 기록에 해당 사건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왜? 너희 어차피 탈북해봐야 살인마 취급받아. 이런 소리, 이런 개소리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입니다. 이 사건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016년에 그 북한 식당에서 12명 종업원이 북한 식당 종업원이 지배인하고 같이 삼권을 탈출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한국에 납치당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납치된 게 아니라 스스로 탈출했다라는 증언도 적극적인 증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사건. 살인자라고 몰았지만 이게 증명이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이들의 주장만 있을 뿐인 거지. 그리고 이거 탈북 여성 간첩 조작 사건. 이것도 그냥 북한이 어떤 탈북 여성에 대해서 날조를 한 거죠. 자, 한국에서 간첩이 된 탈북 여성이 검거되었다. 알고 보니까 뭐 그냥 별시답지 않은 거를 그 북한이 이제 여기 나오죠. 탈북자는 한국에서 간첩으로 내몰린다. 이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날조란다는 거죠. 왜 탈북자들은 자기들은 용서가 안 되는 제1의 국가 역적이거든요. 네, 자백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이 법은 확실히 제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풀어주기 위해서 좀 그려가지고 왔는데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백했대요. 자백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당시 통일부나 당시 정부나 국정원, 문재인 정권의 거짓 날조라고 저는 보는데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연쇄살인마라고 본다라고 주장한다는 건데 증거가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일단 법을 잠깐 보면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생면부지 남한테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내일 경찰서를 가서 궤변을 합니다. 내가 어제 모 여대생을 강간하고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자백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백이 피고인, 여기선 제가 되겠죠. 자백을 하는 저 스스로, 제 당사자, 피고인에게 유일한 증거, 다른 뭐 영상 증거도 없고 목격자 증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증도 없어요. 다만 내 자백만 있어. 이런 경우에는요. 이 법이 중간에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 능력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정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정신병자가 왜 갑자기 미쳐갖고 가서 궤변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래 너 살인 강간범이야 오케이 땡큐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이 연쇄살인이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소리인 거죠. 개소리. 자백은 있습니다. 그럼 그 물증은 저기 어디 있나요? 그 목선. 자, 대량학살이 벌어졌다면서요. 손도끼로 갑판으로 불러가지고 2명씩 1명씩 그 한밤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손도끼로 머리를 찍어서 살해를 했으면 그러면 그 혈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튄 흘린 혈흔 목선에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페인트 칠한다고 이렇게 덮여지냐고 혈흔이. 그 핵심 물증이 그럼 됐을 만한 그 목선은 어디 갔느냐? 자, 미리 정답을 드립니다. 없어요. 당시에 이미 증거인멸.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목선이에요. 그들이 타고 왔다는 오징어배 아주 조그만 목선이고요. 16명이 탈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16명이 탔다고 하지만 19명이겠죠? 처음 주장에 의하면 19명이 도저히 탈 수 없는 그런 구조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이 안 돼. 근데 이 배는 당시 어떻게 됐냐면 증거인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나중에 국회에 불려와서 증언을 하는데 조사를 받는 거죠. 이 증언을 해요. 당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우려로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을 전체 소독을 싹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물증이 될 수 있는 이 자백 말고 이 자백 말고 유일한 물증이 될 수 있는 목선을 증거를 싹 소독을 해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소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물증은 없어. 혈흔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뭐 아예 증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증거로 이 사람들이 자백했다는 그 흉악살인,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 혐의를 소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치국가 아니에요. 법치국가. 증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애초에 날조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팩트 체크를 해서 조사를 들어가 버리면 혈흔이고 뭐고 살인 자체가 애초에 애시당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 같으니까 증거인멸을 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의 거짓말 2. 당시 얘네가 이제 강제 송환을 하면서 지금 좌빨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당시에 문재양 정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좌파들까지 흉악범에 대한 지원의 제한을 명시하는 법 조항에 근거해 두 탈북 청년의 그 인신공양은 합법적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자, 제가 그 관련 법정 가져와 봅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탈북자 보호법이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중간에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17조를 보면 지원의 제한 이렇게 있죠. 지원의 제한.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경우 탈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사범죄, 뭐 강간, 살인, 폭행, 강도, 뭐 소매치기, 뺑소니, 뭐 이런 거겠죠. 좀 심각한 형사범죄에 대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이 탈북민들한테 법으로 명시한 그 금융 지원, 주거 지원 이런 것들,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나 주거 지원, 뭐 생활비 지원 일종의 그런 것이 있거든요. 탈북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의 내용이 그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 마땅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지원이 해당이 안 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근거 이들을 소환했다고 하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 보내도 된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건 아예 애초에 저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들의 거짓말 3. 기순 의사가 없었다. 기순 의사가 없었다고 또 얘들이 얘기하면서 지들이 북한으로 간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증언들을 좀 보면 정의용 이 사람도 지금 어제 기소가 됐다가 재판 1심에서 지금 다 선고 유예 이걸 받은 거예요. 사실상 무죄. 실형은 살지 않는다. 자, 희대의 엽기살인마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고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신원식 전 장관님께서 하고 계시죠. 애당초 기술에서 없었다. 이거 국회에서 증언했고요. 사실 왜곡 논란. 사실 왜곡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위증이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뭐라 했냐.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게 또 이렇게 간 거다. 네, 여러분 이거는 사진 한 장으로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극비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양에서 애초에 처음에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문자가 딱 걸려서 공개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 대통령 정권 들어서 이 장면 CCTV 장면이나 녹화 장면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문재양 정권에서는 이걸 공개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국가 기밀로 하려고 했다니까요. 왜 숨기려고 해? 떳떳하게 뭐 귀순 의사도 없었고 연쇄살인마를 돌려보낸 거라면서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숨겼던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도 알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 4장만 잘 봐봐요.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귀순 의사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그 끔찍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안 가려고 지금 안간힘하는 거 아니냐고요. 판문점 앞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기술에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이 개새끼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거. 말이나 돼요? 아까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돼요. 진짜 개새끼들 진짜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기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자세냐고요. 당시 얘네 이 경찰 특공대들 어떻게 온지 아세요?
작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무조건 15명 뭐 열 몇 명 어디 강력 기동대 기동정사 형사대 투입해 청와대에서 명령해가지고 차출된 거예요. 강력계 형사들이 이 사람들 조폭들 때려잡는 마약 사범들 때려잡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이라고. 혹시나 자해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포승줄로 꽁꽁 묶고 산채로 넘겨주는 거예요. 왜? 살아서 고문당해야 되거든. 살아서 북한으로 올라가야 혹시라도 자해가지고 자결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산채로 넘겨야 고문하고 찢어 죽이게 할 거 아니냐고. 이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안빡 칠 수가 없어요. 기순 의사가 없다고 개새끼들아! 열받아서 이 맘에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퍽이나 기순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쵸? 이 사람도 어떻게 됐냐? 몇 날 며칠 이게 50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몇 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이대로 멀쩡한 사지로 북한에 인신공양이 돼서 넘겨져서 밤낮으로 고문당하다가 창자 튀어나올 때까지 고문당하다가 공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뭐 참술당했다고 한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얘기가 노딱이 안 묻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굉장히 고수의 발언인데 어쨌든 끔찍하게 죽었다 이 얘기예요. 혹시나 자해하고 자결 시도를 할까봐 얘네들이 다 둘러붙어갖고 이렇게 산채로 떠넘기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이게 완전한 헌법 위반이죠.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도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북한은 한반도 38선 이북을 강제 점령한 괴뢰 무장 테러 단체고 테러 집단이고 북한 주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근데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게다가 강력하게 탈북하겠다고 목숨 걸고 동해에 그 낡은 나무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귀순 의사까지 자필로 밝힌 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떠넘긴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문재양 강점기에서도 최악의 사건으로 꼽는 딱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에요. 헌법 파괴, 상식 파괴, 법치 파괴, 공정 파괴. 지금 기획했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개같은 나라를 만들었죠.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 코로나, 독재 자영업, 싹쓸이 말 말만 이렇게 해도요. 구구절절절절 끊임이 없어. 이 새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구구절절 너무 많아서 다 서술이 안 될 정도라고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나라였고요. 이 사건의 이 브리핑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 문재양 당신은 있잖아요. 문재양 티모테오 꼬레토 카톨릭 신자대요. 당신은 지옥에 갈 때 악마들한테 둘러싸여서 딱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갈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저희가 감시와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